윤석열은 평소 술자리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품평하고 법으로 안 되니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늘 내란을 꿈꾸고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단 1g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넉 달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해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인 2023년에 이미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지만 지금까지 쉬쉬하며 뭉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여당과 검찰이 한 통속이 되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철저히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내란 속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상 최악의 친위 쿠데타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작년 11월 10일 명태균의 제22대 총선 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 발표 시기인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은 물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영선과 숨가쁘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컷오프가 예상되자 김건희의 조언에 따라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언론에 발표하고 이 기사를 다시 김건희에게 보내 김해갑 공천을 따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에 실패했고 그 이유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협조라는 게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그 유명한 한동훈의 김건희 문자 일십 사건의 시발점도 바로 이때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창원지검은 당시 3건의 수사보고서를 통해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넉 달을 허송 세월했고 얼마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떠넘겨 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등 김건희 의혹에 대해 모조리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어떻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3년 10월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명태균의 전행을 담은 당무감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호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파면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고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국정공백을 조기에 끝내고 민생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10%만 부과하면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이 4조 원 감소한다고 합니다. 취업률은 악화되고 실질 임금도 줄어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할 때 황당한 궤변과 음모론이나 듣자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익을 져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마지막 변론이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궤변과 거짓말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내란 수기를 언제까지 옹호할 생각입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12월 3일 밤 간절한 마음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그 어떤 궤변과 거짓말로 본질을 흐리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은 평소 술자리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정치인들을 품평하고 법으로 안 되니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늘 내란을 꿈꾸고 독재를 꿈꿨던 윤석열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단 1g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한심한 자를 공당의 우두머리로 언제까지 모시고 보호할 생각인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완전히 망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극우 세력의 폭동을 옹호하고 법치를 부정하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극우 세력의 준동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국민의힘의 중진들도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발단이 된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목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정치 무대로 복귀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명태균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명태균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명태균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자는 국정농단에 개입한 자들입니다. 공천과 선거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이들을 끊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살 길일 것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정농단 세력, 법치 부정 세력을 그만둔다면 국민의힘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극우의 힘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점을 한동훈 전 대표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10차 탄핵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윤석열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예산을 함부로 삭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 그게 왜 거짓말인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윤석열 공소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인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 국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탄핵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탄핵을 했고 이동관 언론정악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 때문에 탄핵을 했습니다. 안동환 검사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석 검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부패가 보도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5명밖에 없었습니다. 탄핵은. 그리고 입법 폭주했다라고 하는데 특검법 당시 2건밖에 없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 단 2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입법 폭주 그리고 탄핵 남발이 계엄의 이유였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때는 예산 삭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이유는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로지 장기 집권을 위한 목표였다라고 할 것입니다. 공소장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2월 3일을 비상계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윤석열의 표현은 다릅니다. 공소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72년 유신헌법에는 긴급조치권이 있었고 비상계엄과 달리 긴급조치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엄청난 악용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게 80년 50 헌법에서는 비상조치권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87년 헌법 개정하면서 비상조치권을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80년 전두환 헌법에는 비상조치권이 들어있었고 윤석열은 계속 비상조치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80년 비상조치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과 독재를 꿈꿨던 것이지 국회 때문에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